안녕하세요.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화입니다. 유튜브를 정말 매주 칼럼을 쓸 때의 창구보다는 훨씬 영상으로 하면 여러분과 소통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많은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또 조회수도 높아가면서 책임감이 많이 생기네요. 그러면서 댓글을 보다 보면 결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걸 보면서 기성세대인 저로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도 결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니들끼리나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결혼정보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요즘 시세를, 요즘 분위기를 모르는,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혼난 것도 있어요. 물론 할 말도 많고 저도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비혼주의자들의 선포가 많은데, 오늘은 비혼주의자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혼주의자들 멋지죠? 오롯이 내 인생을 즐기고 나로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정말 멋지죠.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비혼으로 선포할 만큼의 또 어떤 영향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 잘 사셨거나 그렇지 못하셨을 때든, 또는 내 주위의 지인들, 그분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받은 영향이 있거나, 또는 예전에 데이트했었을 때의 이성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판단으로 나는 비혼주의를 선포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나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나는 가정을 이끌고 살아갈 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나같이 개인주의고 이런 사람은 비혼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쿨하게 인정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비혼주의자들은 결혼 후에 새롭게 맺어질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결혼을 함으로써의 불이익을 당하는, 아무리 요즘에 세상이 좋아졌다 하지만 경력 단절이 될 수 있는 거, 이제 출산을 했을 때의 그런 부담감, 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나 괜찮은 배우자를 만날 건지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또 지금부터 데이트해서 인연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의 에너지도 쏟고 싶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이 이제 비혼주의를 선포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비혼주의자들의 유지하려면요, 일단 세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멘탈 관리. 그죠? 여러분이 자립하고 독립해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사실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독립적인 자립심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미 내가 조금 의지력이 약하거나 이런다면은 포기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한 멘탈 관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재정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혼자 사시려면, 내가 원할 때에는 떠나야 되면 그것도 돈이야. 그럼 떠나는 동안에 내가 일을 안 했을 때 비어있는 시간까지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돈하고 관련돼 있지요. 그랬을 때에 내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자기 관리, 즉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아파봐요. 다 서럽고 다 부질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지키시려면 건강, 내 관리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혼을 한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괜찮은 배우자 만날지 정말 보장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정말 갖고 가야 할 것들이 많지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례로 제가 예전에 되게 뚱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게 또 자기 만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뭐 남편이 뭐라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했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 때를 미는 이제 세신사분한테 이렇게 맡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줌마 뚱뚱하니까 더 불렸다 나오세요.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 뚱뚱하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게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를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빼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0kg는 아니지만 한 그 정도 뺐어요. 빼고도 이 정도다. 누가 또 이렇게 댓글에 빼고도 아줌마 그 정도에 뭐 이렇게 쓰시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빼고 나서의 삶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랐다는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시선을 느끼는 그 묘미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몰랐다면 저는 아유 뭐 그거 그렇게 살 뺄 필요 없어요. 저렇게 삐짝 마른 저런 사람들 왜 저러고 살아?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좋은 면이 더 많아요. 일단 제가 건강해졌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제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처럼 저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못할 줄 알고 저도 독신주의라고 얘기를 했다가 운이 좋아서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이렇게 살 때 저는 결혼하고도 아까 같이 비혼주의자의 아주 멋있는 삶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입에서는 결혼하세요 라는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비혼주의자들한테 들었을 때는 비혼을 꿈꿀 거고요. 기혼자들 중에 만족하는 삶을 들을 때에는 또 그게 맞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저는 기혼자이고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한다면 저는 결혼을 아무래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운 좋아서 좋은 남자 만났나 보네. 지 남편 자랑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결혼 못할 줄 알았지만 결혼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의 나머지의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나름 꿈을 꾸었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아까 비혼주의가 되기 위해서도 쉽지 않은 삶이라면 저는 그 노력을 결혼이라는 걸 결정하고 그 노력을 그 안에서 하면서 제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나 지금도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혼주의자든 또 결혼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장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혼주의자든 결혼을 하시든 자기 신뢰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자신이 없다라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만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을 살펴봤을 때 난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저 사람 아니다라고 결정했을 땐 뒤도 안 볼 마음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비혼주의자가 되시려면은 그거의 선택에도 자신감을 갖고 쭉 끝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자기 신뢰감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죠. 인간인지라. 자, 그러면 비혼주의로 선포했다 해도 살다 보니까 좋은 인연이 나와서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뭔가가 또 본의 아니게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결정이든 다 맞는 길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신뢰감만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되시겠다? 자기에 대한 자기 신뢰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정립이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원합니다. 지금까지 중매공주 선화공주 이선화였습니다.